챕터 13장 내분비 계통 3번 기타 내분비 셈과 호르몬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심장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장이 이렇게 있었죠? 심장이 이렇게 있고요. 이제 심장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은 자, 오른쪽 심방벽에서 분비됩니다. 자, 이쪽이 라이트 심방벽이죠. 오른쪽 심방벽이니까 오른쪽 심방이죠. 자, 이쪽 벽에 보면 자, 오른쪽 심방귀가 있었습니다. 자, 심방귀가 이렇게 있는데요. 이 심방벽에서 심방 나트륨 이뇨 펩티드, 자, 이렇게 단어가 긴데요. 심방, 오른쪽 심방에서 분비되니까 심방이고요. 나트륨을 이뇨한다 라는 것은 나트륨을 소변을 통해서 이제 배출을 해준다라는 거고, 펩티드이라는 호르몬이다라는 거죠. 자, 심방 나트륨 이뇨 펩티드 호르몬이 이제 여기에서 분비가 되는데요. 혈액을 통해서 심방 나트륨 이뇨 펩티드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데, 심장으로 혈류량이 증가되어서 혈압이 증가할 때 심장 근육 섬유가 과도한 장력이 발생하겠죠. 혈액들이 이쪽으로 이렇게 많이 이제 리턴이 되면, 혈류량이 증가되면 이제 여기에 혈압이 증가하겠죠. 이 혈압이 증가하면 심장 근육 섬유가 과도한 장력이 발생해서 심장 근육 섬유가 이제 과도하게 장력이 발생하면 이때 분비되는 호르몬이 심방, 오른쪽 심방에서 나트륨을 이뇨시켜주는 펩티드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혈압이 증가할 때 분비되는 호르몬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호르몬은 타겟 올간이 이제 콩팥으로 가는데요. 자, 이게 유호관이죠. 자, 유호관을 통해서 방광으로 이제 소변이 이제 요도를 통해서 이렇게 배출이 되는데요. 이때 심방 나트륨 이뇨 펩티드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 콩팥으로 가서 콩팥을 자극해서 이제 이 나트륨을 이렇게 이뇨시켜 준다는 거죠. 이뇨시켜주는 호르몬이기 때문에 나트륨이 소변을 통해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제 혈액량이 감소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나트륨이 소변을 통해 빠져나가기 때문에 자, 이 나트륨은 또 이렇게 수분을 끌어들여서 삼투작용을 하죠. 그러니까 나트륨이 빠져나가면 이제 삼투작용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혈액량이 감소하겠죠. 이제 혈액량이 감소하면 혈압이 이렇게 이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혈압이 증가할 때 심방 나트륨 이뇨 펩티드, 나트륨을 빼주면 혈액량이 감소해서 혈압이 떨어지게 하는 호르몬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변을 통해서 나트륨을 배출을 촉진하는 호르몬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콩팥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콩팥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은 칼시트리올과 에리트로포이에틴이라는 호르몬인데요. 칼이 이렇게 들어가면 칼슘하고 관련되어 있죠. 칼슘. 그리고 트리라는 것은 세 가지라는 뜻인데요. 이 올이라는 것은 알코올 이런 물질들이 세 개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이런 호르몬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칼슘 흡수에 관여하는 호르몬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자 내에 이 알코올을 3개 이렇게 가지고 있는 칼슘 흡수에 관여하는 호르몬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에리트로포이에틴이라는 것은 이 에리트로라는 것은 이제 빨갛다라는 뜻이죠. 적혈구를 뜻합니다. 적혈구. 포이에라는 것은 만들다라는 뜻이죠. 틴 하는 것은 이제 만드는 호르몬, 물질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적혈구 생성을 촉진하는 물질, 적혈구 생성 인자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호르몬은 아니지만 호르몬 같은 이란 물질이 또 하나 분비되는데요. 그게 레닌입니다. 자, 레닌은
효소인데요. 단백질 효소인데 호르몬처럼 역할을 담당하는 단백질 효소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능적으로는 호르몬과 같은 이런 효소인데요. 이게 레닌입니다. 자, 그래서 콩팥에서 분비되는 이러한 호르몬과 같은 이러한 것들 다 포함해서 레닌, 칼시트리올, 에리트로포이에틴 앞자만 따서 레에칼이라고 합니다. 자, 레드 카레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레드 카레. 자, 레드는 빨간이죠. 빨간 카레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레에칼 이렇게 해서 레드 카레, 빨간 카레 이렇게 외우시면 콩팥에서 빨간 카레가 나온다. 자, 이렇게 외우시면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러면 칼시트리올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칼시트리올은 비타민 D의 호르몬 활성 형태로 이제 평상시에 피부에 자외선을 이렇게 쏘게 되면 피부에 비타민 D가 저장이 되죠. 이 비타민 D는 비활성화된 물질입니다. 이제 비타민 D가 간으로 가고 콩팥으로 거치면 이게 활성화된 비타민 D가 되는데요. 이 활성화된 비타민 D를 칼시트리올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간과 콩팥을 거쳐서 칼시트리올이 형성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때 이제 비타민 D를 비타민 D3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비활성화된 비타민 D가 간을 거치고 콩팥을 거치면 활성화된 비타민 D로 되면서 이 칼시트리올이 작은 창자에서 칼슘 흡수를 촉진시킵니다. 보면 저 위가 이렇게 있고 작은 창자가 이렇게 있겠죠? 자, 이 작은 창자에서 이렇게 이제 모세혈관에서 여기 있는 칼슘이 이렇게 흡수되도록 촉진해 주는 게 바로 칼시트리올이라는 호르몬이 작은 창자로 가서 칼슘 흡수를 촉진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칼슘 흡수를 촉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뼈로 가가지고 부수적으로 뼈에도 가서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모세혈관으로 뼈에 있는 칼슘을 이렇게 혈액속으로 방출시키는데 도움을 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혈중 칼슘 농도를 증가시킨다. 부갑상샘 호르몬과 같이 자, 이렇게 함께 작용을 해가지고 뼈에 있는 칼슘을 혈액으로 이렇게 이동시켜주는 이러한 호르몬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작은 창자에서 칼슘 흡수를 촉진하는 호르몬이다 라고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세 번째 에리트로포이에틴이라는 호르몬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리트로 빨간 적혈구를 포이에틴 생성해주는 만들어주는 호르몬이다 라는 건데요. 이제 에리트로포이에틴이 이제 콩팥에서 이렇게 분비가 되면 자, 이게 분비가 되면 혈액을 타고 이동하겠죠. 혈액을 타고 이동하면 골수로 갑니다. 골수. 자, 뼈에 보면 단면으로 자르면 자, 이렇게 골수가 있죠. 이 골수도 이렇게 빨간 적혈구가 있어서 적골수라고 하는데요. 자, 에리트로포이에틴이 이렇게 적골수를 자극하면 이 적골수에서 적혈구를 생성한다, 만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골수에 작용한다. 정확하게 말하면 골수에는 황골수, 적골수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표현은 적골수죠. 적골수에서 작용해서 적혈구 생성을 촉진하는 호르몬이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콩팥에서는 카레, 칼시트리올과 에리트로포이에틴 이 분비가 되고요. 이제 여기에 호르몬 같은 효소가 레닌이 분비됐죠. 그래서 레드 카레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레드 카레, 빨간 카레라는 거죠. 레드 카레, 이렇게 여러분들이 앞자만 따서 레닌, 에리트로, 카레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왼쪽에 보면 오른쪽 심방에서 이렇게 분비되는 게, 오른쪽 심방에서 나트륨을 이뇨시켜주는 펩티드 호르몬이 있어서 콩팥으로 가서 소변으로 나트륨을 이렇게 빼주는 호르몬이고요. 이제 마지막 레닌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콩팥에서 이제 레닌이라는 호르몬처럼 생긴 이제 효소가 분비가 되면요, 이 레닌은 이 레날이라는 게 이제 콩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콩팥에서 분비되는 물질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콩팥에서 분비되는 이 물질이 나오면 이제 이 레닌은 간에서 안지오텐시노겐이라는, 이 안지오라는 말이 혈관을 뜻합니다. 혈관. 텐신이라는 건 텐션, 긴장을 의미하죠. 이제 노겐이라는 것은 전구체, 앞에서 형성되는 물질, 이런 전구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전 단계 물질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안지오텐시노겐이 간에서 만들어지면 노겐이 붙으면 이제 전구체, 전 단계 물질이라는 뜻인데요. 이 안지오텐시노겐을 안지오텐신1으로 이렇게 전환시켜주는 효소가 바로 레닌입니다. 레닌이 작용을 해서 안지오텐신1으로 바꿔주고요. 자, 그리고 안지오텐신1을 안지오텐신2로 바꿔주는 것은 허파에서 나옵니다. 자, 허파에서 이 안지오텐신1을 2로 바꿔주는, 전환시켜주는 효소가 허파에서 생성이 되고요. 이 안지오텐신2가 이제 혈액을 타고 이동을 해서 콩팥에 있는 부신 겉질을 자극합니다. 이 안지오텐신2가 부신 겉질을 자극하게 되면 부신 겉질에서 염류 겉질 호르몬에서 알도스테론이라는 이러한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이 알도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은 또 혈액을 타고 이동해서 콩팥을 자극하게 되면 콩팥에서 나트륨을 소변을 통해서 이제 나트륨이 이렇게 빠질 수 있는데, 이 나트륨을 재흡수시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트륨을 이렇게 재흡수시켜서 혈압을 높여주는 호르몬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말하면 이 레닌이 분비되는 이유는 콩팥에서 혈압이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혈액량이 감소하겠죠. 자, 그러면 혈액량이 감소하면 혈압이 떨어지니까 레닌이 이제 분비가 되면서 간에서 안지오텐시노겐을 안지오텐신1으로 바꿔주고, 이 안지오텐신1을 2로 바꿔준 다음에 이 안지오텐신2가 부신 겉질을 자극해서 알도스테론을 분비하고, 알도스테론은 콩팥을 자극해서 나트륨을 재흡수시키면 이 나트륨은 물을 끌어들이죠. 삼투작용에 의해서. 그래서 혈액량이 많아지면 당연히 혈압이 올라가겠죠. 그리고 이 안지오텐신2는 세동맥, 가느다란 세동맥을 자극해서 세동맥을 수축을 시켜서 결국은 혈압이 또 올라가게 하고요. 자, 그리고 뇌에 보면 뇌하수체가 있었죠? 뇌하수체 뒤엽을 자극합니다. 그래서 뇌하수체 뒤엽을 자극해서 뇌하수체 뒤엽에서 항이뇨 호르몬을 분비시킵니다. 항이뇨 호르몬은 또 콩팥으로 가가지고 수분을 재흡수시킵니다. 수분이 이렇게 재흡수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혈액량이 많아지면서 혈압이 올라가겠죠. 자, 이렇게 복잡하게 안지오텐신2가
부신 겉질도 자극하고, 그리고 세동맥, 가느다란 동맥도 자극하고 뇌하수체 D엽을 자극해서 부신 겉질에서 알도스테론을 통해서 나트륨을 재흡수시키고, 또 뇌하수체 D엽의 항이뇨 호르몬을 통해서 이뇨를 못하게 해주니까 수분을 재흡수시켜줍니다. 결국은 나트륨도 재흡수되고 수분도 재흡수되니까 혈관에 혈액량이 많아지면 혈압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혈압을 높여주는 호르몬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자, 태반. 자, 태반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반이라는 것은 이렇게 이제 임신을 할 때 형성되는 것들을 태반이라고 하죠. 그래서 태반에는 엄마의 혈관과 태아의 혈관들이 이제 이쪽에 섞여 있어서 서로 영양을 공급해주는, 태아에게 영양을 공급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데요. 이 태반에는 이제 분비되는 호르몬에는 사람에서 분비되는데요. 육모에서 분비되는데, 육모막에서 분비되는데 생식샘을 자극하는 호르몬이 나옵니다. 이 태반에 보면 자, 여기에 육모가 있습니다. 자, 이 육모의 막에서 이렇게 분비되는 호르몬이기 때문에 사람 육모 막에서 분비되는 생식샘을 자극하는 호르몬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생식샘이라는 것은 자, 여성의 어떤 생식샘을 자극하면 자, 프로게스테론이라든지 에스트로겐이라는 이러한 물질이 분비되는데요. 이렇게 사람 육모 생식샘 자극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 프로게스테론, 자, 이러한 물질들이 분비가 됩니다. 자, 이 프로게스테론을 분비시켜서 자궁 속막을 계속 이렇게 유지시켜주는 호르몬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람 육모 생식샘 자극 호르몬은 임신 시에 태반에서 분비된 호르몬으로 임신을 유지하도록 이렇게 황체 호르몬을 분비한다. 자, 이 황체에서 분비된 호르몬이 대표적인 게 프로게스테론입니다. 프로게스테론. 자, 황체에서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데요. 이 호르몬이 프로게스테론이 굉장히 많이 분비되죠. 임신을 유지하는 호르몬이죠. 이 프로게스테론도 분비되고 또 약간의 소량의 에스트로겐도 분비되지만 이제 황체 호르몬은 대표적인 게 프로게스테론이죠. 프로게스테론을 분비시켜서 임신을 유지하도록 만들어주는 호르몬이고, 이제 이렇게 임신 시에 소변을 통해서 사람 육모 생식샘 자극 호르몬이 배출이 되기 때문에 임신을 진단하는 데 이용하는 호르몬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태반에서는 또 에스트로겐이나 프로게스테론도 분비가 됩니다. 자, 왼쪽에 보면 위 창자의 주요 호르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서 분비되니까 이렇게 가스트린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죠. 이렇게 가스트린. 자, 그 다음에 작은 창자에 분비되는 게 세크레틴이었죠. 그래서 세크레틴. 그리고 이렇게 C자 모양처럼 생긴 CCK, 콜레시스토키닌, 콜레 담즙, 쓸개즙이죠. 그 다음에 시스토, 주머니죠. 그 다음에 이 쓸개 주머니를 자극해서 이렇게 이동시켜주는 이러한 호르몬, 바로 콜레시스토킨이었죠. 쓸개를 자극해서 쓸개즙을 배출해주는 호르몬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혈액을 타고 쓸개를 자극해서 쓸개즙을 분비시켜주는 호르몬이고, 또 이자로 가가지고 이자에 있는 소화효소를 분비시켜서 이자의 소화효소를 분비시켜주는 호르몬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세크레틴이라는 것은 세크라는 거 분비한다, 작은 창자에서 분비되는 물질에서 세크레틴인데, 이 세크레틴도 호르몬이기 때문에 이자로 가가지고 이자액을 분비합니다. 자, 이 이자액 안에는 탄산, 수소, 나트륨이라는 알칼리성 이러한 이자액을 분비시켜서 이제 위에서 이렇게 음식물이 위산을 통해서 이렇게 넘어오면 이 샘창자를 자극하겠죠. 샘창자를 자극하면 이 산성이 있는 음식물이 자극하면 세크레틴이 분비되면서 이자액을 분비시키고 탄산수소 나트륨인 이 알칼리성 액체가 이 산성을 중화시켜서 이렇게
이렇게 작은 창자를 보호해주는 이러한 호르몬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또 간으로 가가지고 쓸개즙을 생성시켜 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위창자의 주요 호르몬을 보았습니다. 자, 기초 확인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서 설명하는 호르몬은 나트륨을 배출시키고 혈압이 증가할 때 심장 근육의 과도한 장력 때문에 분비되는 호르몬은, 나트륨을 배출하는 호르몬은 나트륨 이뇨라는 말 속에서 이미 나트륨이 배출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죠. 그래서 오른쪽 심방 벽에서 여기에 이제 심방 귀가 있고요. 여기에 이제 혈액량이 많아지면 과도한 장력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이 장력을 감지해서 심방 나트륨 이뇨 펩티드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혈액을 통해 분비되면 타겟 organ이 콩팥이죠. 혈액을 타고 콩팥을 자극해서 소변을 통해서 나트륨 이뇨시켜주는 거죠. 나트륨을 이렇게 빼주는 호르몬입니다. 이뇨시켜준다. 나트륨을 이뇨시켜주니까 혈액 안에 나트륨이 이렇게 빠져나가겠죠. 빠져나가니까 당연히 나트륨이 빠져나가면 삼투작용을 하지 않으니까 혈액량이 감소되겠죠. 그러면 혈압이 떨어진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안드로겐은 부신 겉질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죠. 남성 호르몬이고요. 옥시토신은 뇌하수체 뒤엽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죠. 그래서 자궁벽을 자극해서 출산을 촉진시키고 젖을 배출해주는 호르몬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알도스테론은 마찬가지로 부신 겉질에서 분비되는 나트륨을 콩팥에서 재흡수시켜주는 호르몬이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에스트로겐은 여성의 난포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호르몬은 콩팥에서 분비된다. 자, 콩팥에서 분비되는 것은 레드 카레라겠죠. 카레라겠죠. 그래서 레닌, 칼시트리올, 에리트로포이에틴이라는 레드 카레, 빨간 카레, 레드 카레 생각을 하겠죠. 자, 콩팥에서 분비되고 혈중에 칼슘과 관련되어 있다. 이 칼슘이 들어있으면 이 칼이 들어가는 칼시트리올이 되겠죠. 칼이 들어가는 칼시트리올이고, 작은 창자에서 칼슘 흡수를 촉진한다겠죠. 콩팥에서 칼슘과 관련된 칼시트리올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면 혈액 속에 칼슘이 부족할 때 이 칼시트리올이 작용하겠죠. 칼슘이 부족하면 칼시트리올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돼서 작은 창자로 갑니다. 작은 창자에는 이렇게 칼슘이 들어있겠죠. 이 칼슘을 흡수시키도록 도와주는 게 칼시트리올이고요. 자, 그 다음에 뼈로 가서 뼈에 있는 칼슘을 혈액으로 보내주는 이러한 호르몬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작용은 작은 창자에 칼슘을 흡수해서 혈액 속에 칼슘을 증가시켜주는 호르몬이고, 부수적으로 뼈에 있는 칼슘을 또 혈액으로 보내줘서 칼슘을 증가시켜주는 호르몬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번 칼시토닌은 갑상샘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으로서 이 칼시토닌도 칼슘하고 관련되어 있죠. 혈액 속에 있는 칼슘이 많아지면 뼈로 칼슘을 보내주는 호르몬이 칼시토닌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칼시트리올과 또 부갑상샘 호르몬, 갑상샘 뒤에 있는 부갑상샘 호르몬이 여기 있죠. 이 부갑상샘 호르몬은 뼈에서 칼슘을 혈관으로 보내주고, 그리고 콩팥으로 가가지고 콩팥에서 칼슘을 재흡수시키도록, 모세혈관을 통해서 재흡수시키도록 해서 혈액에 있는 칼슘을
높여주는 작용이 바로 부갑상선 호르몬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에리트로포이에이트는 말 그대로 적혈구를 생성시켜주는 호르몬이고요. 티록신은 갑상샘에서 분비되는 T4 호르몬이었죠. 그래서 대사 기능을 촉진해주는 호르몬이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다음에서 설명한 호르몬은 이제 태반에서 분비된다. 임신을 유지해주는 호르몬이고 임신 진단에 사용한다. 자, 이 태반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또는 사람 육모, 생식샘 자극 호르몬인데, 자, 이게 임신 진단에 이용하는 것은 소변을 통해서 이렇게 배출되는 게 사람 육모막에서 생식샘을 자극하는 호르몬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임신을 유지하는 호르몬인데요. 사람 육모 생식샘 자극 호르몬은 프로게스테론을 분비시켜서 임신을 이렇게 유지하는 호르몬이고요. 태반에서 분비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5번이 답이 되겠고요. 옥시토신이라는 것은 뇌하수체 뒤엽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죠. 자, 안드로겐은 부신 겉질에서 분비되는 성 호르몬이었죠. 남성 호르몬입니다. 에스트로겐은 이제 남포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죠. 그리고 프로게스테론은 난소 안에 황체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태반에서 분비되는 건 사람 육모 생식샘 자극 호르몬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외우실 때는 남포는 에스트로겐, 난 S라인이야. 그래서 난 에스트로겐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고요. 골프 황제가 있었죠. 황체. 그게 프로 골퍼였죠. 골프 황제다. 자, 그래서 황체는 프로 골퍼가 있었죠. 그 타이거 우즈가 골프 황제였죠. 그래서 골프 황제는 프로게스테론, 난 S라인 이렇게 외우셔서 여러분들의 기억에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심장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 있었죠. 심박, 나트륨, 이뇨, 펩티드, 이 호르몬과 타겟올간, 그리고 기능을 한번 정리해 보시고요. 콩팥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 있었죠. 이제 호르몬 같은 효소까지 포함해서 레드카레, 레닌, 에리트로포이에틴, 칼시트리올, 그래서 레드카레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고, 태반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대표적인 게 사람 육모막에서 분비되는 생식샘 자극 호르몬이 있었죠. 그리고 프로게스테론, 에스트로겐도 태반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또 수고하셨습니다.